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스타들의 멋진 모습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 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류를 주도했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요, YG. 요즘에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버닝썬 사태 이후에 잊을만 하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그런 뉴스들이 아니에요. 관련 소식을 김대호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버닝썬 수사가 이제 147일 만에 이제 마쳤는데 여러 가지 그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수사는 지난 1월부터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수사가 되었는데 약 15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될 정도로 정말 그 경찰에서는 명운을 걸고 조사하겠다. 이런 그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 147일 만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 명운을 걸겠다는 말 자체가 조금 그 부족했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승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려 7개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알선, 그리고 성매매, 그리고 또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이 부분은 이제 이 법인의 돈으로 이 변호사 비용을 댔던 횡령 부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준영과 관련돼서 증거 인멸 교사 부분이 있고 또 성폭력 특별법 위반, 카메라 등에 의한 촬영과 유포, 그리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이제 7가지 혐의로 해서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졌는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그 승리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대중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이제 그 팔라완에서 생일 파티 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일본인 지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접대 부분, 이 부분 두 부분으로만 돼 있었는데 또 한 건이 이제 3건으로 그것이 무엇이죠? 그 국내에서 이제 접대한 부분인데 홍콩 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대한 부분이 하나 정도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승리가 직접적으로 성접대를 알선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이 돈을 지급하고 성접대를 성매매를 했다는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졌는데 또 이 팔라완 생일 파티 같은 경우에 불기소 의견으로 이 송치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17명의 여성들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그다음에 알선책 4명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주선했던 아마 추정컨대 이 술집 마담들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이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혐의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부분이 비단 가수 승리 국한되지 않고 YG 엔터테인먼트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 행간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YG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YG의 성접대 의혹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팔라완 생일 파티나 그다음에 이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이 보도했던 해외에서의 명품 쇼핑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곳에서의 성접대 부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가 그 지인들에 대한 이 국내에서의 성접대 모습 모두 다 이제 그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승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송치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또 큰 불은 이 YG 전체와 그다음에 또 이제 양현석 대표 부분으로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연계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에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수 싸이의 네. 경우인데 무려 9시간이나 조사가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보통 경찰 조사하면은 한번 2-3시간 많아야 서너 시간 끝나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은 물어볼 것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경찰 포토라인이나 뭐 그 다른 언론에서는 그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 지난 16일 날 이미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싸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밝혀야만 했어요. 네네. 한 가지는 일단 이제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고백한 내용이지만 그 자리에 동석은 했지만 양현석 대표가 먼저 자리를 일어났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 조사 말고 자신의 SNS에 먼저 밝힌 내용인데 네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현재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라는 네네. 사람을 어떤 계기로 해서 양현석 대표에게 소개시키고 국내에 입국이 되어졌으며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기자께서 뭐 관련된 인물들 직접 만나가지고 취재도 하셨다고요? 네, YG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흥업소 여성을 직접 조금 만났는데요. 뭐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취재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정마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마담이 이 유흥업소 여성들을 전체를 다 동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게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도 좀 이제 마당급을 통해 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모이게 했다는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한 가게에서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룸사롱 전체가 다른 그 영업을 하질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뭐 서너 명씩 뭐 이런 형태로 마치 이제 그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성접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접대 자리에 동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취재 쪽으로 해서는 이 존 로 같은 경우에는 술집 여성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융업소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라 일반 여성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생각 을 가질 수도 있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로우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조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그 모델 미란다 커의 옛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과도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이제 그 본인의 이름이 존 노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수상 소감을 갖다 밝힌 영화 배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인데 어찌됐든 해외의 이런 재력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류 열풍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국내 매니지먼트사든 아니면 뮤지션이든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이제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적인 투자 부분까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존노 같은 경우에도 또 대입을 똑같이 해보면 대만 출신의 닌사모와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 존 로우예요? 조 로우예요? 조 로우입니다. 조 로우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YG 쪽에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빚어진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인터폴 적색 경보 대상이라면서요? 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5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국내 하나로 계산해서는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가로채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국제 형사 경찰기구 인터폴에 수배가 되기도 했었던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정파 이제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그 지적했다시피 이 유럽에도 이제 자신의 전용 헬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고 이 한국에서의 그 여성들을 자신의 전세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호화 여행을 시켰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싸이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싸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마돈나하고 공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미국에 있는 그 쇼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 싸이와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국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해외 공연을 할 때 현지에 있는 그런 그 공연 업체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이제 이 관 쪽, 그러니까 이쪽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익에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양현석 전 그 총괄 프로듀서 이 연계된 것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네, 한 달밖에 현재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과연 그 양현석 대표가 성접대 지시를 했는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금전 지급을 했는지, 네네. 아니면은 또 실제로 또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 양현석 대표 역시 승리처럼 직접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대가를 주고 했는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의 핵심 부분은 아마도 이제 금전 지급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팔라완과 같은 경우에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돼서 불기소견으로 송치가 됐듯이 과연 이제 돈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춰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도입부에서 팬들의 어떤 그 기대를 저버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꿈과 환상을 판매하는 이쪽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이런 추악한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팬들이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 특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 쇼 비즈니스 업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YG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의 공연 수입이 이 YG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할 정도인데, 네네. 빅뱅의 멤버들 모두 군대 가야만 되는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상장까지 된 마당에 네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속에서는 해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형태로 흘렀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파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쇼 비즈니스 업계가 과거에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치 이제 그 주먹 세계와 연계되듯이 이 그런 어둠의 세계와 연결되는 고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한류라는 게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오히려 또 이제 그 국제화되는 그런 그 관계가 맺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한류의 발전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러 사람들도 역시 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꿈은 이뤄야 되는 거겠지만 나쁜 꿈은 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연예 전문 기자인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